22대 국회의원 선거 300석의 향배를 미리 그려보는 총선 요지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김성태입니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오랜만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김입니다. 두 분은 이렇게 다른 당인데 사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18대 국회 같이 있었는데 네, 같이 하셨죠. 그때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하고 뉴타운 때문에 엄청 싸웠죠. 나를 엄청 괴롭힌 의원. 그리고 하고자 하는 법안은 제가 다 법안 소위에서 그래도 맡고 우리는 그랬지. 싸우면서 서로 도시 상당히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얼마 안 되는 도시계획 전문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풍부한 학식과 또 뭐 설계론 지혜를 또 좋아합니다. 우리 네. 김성태 위원님은 부동산 개발 전문가고 네. 저는 도시 개발 전문가고 두 분이 국토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싸우죠. 같이 나는 이제 하셨군요. 80년대 초 참 먹고 예. 살기 힘들 때 중동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음흠. 뭐 노동도 했었죠. 그래서 네. 제가 많이 봐드린 거예요. 바로 사우디에 갔다 오신 때문에. 사우디를 다녀왔기 때문에. 자, 총선 이제 85일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말요. 이번 총선 키워드 두 분 보시기에는 키워드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 집권당인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는 이 지금 키워드를 요 근래 이제 웬만큼 좀 확정이 됐는데 네. 격차 해소와 정치 개혁입니다. 격차에서. 그러니까 예. 우리 사회에 지금 다양한 이 격차들이 네. 엄청난 양극화의 문제 또 이 교육의 그런 격차 네. 그리고 또 요구와 부담의 격차 뭐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 뭐 이런 수도권도 비수도권의 격차 이런 격차들이 네. 결론은 국민들의 이런 공정하고 편안한 삶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고 정치개혁은 과거 이제 너무 386, 586 위주의 운동권 정치가 네.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새로운 21세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또 정치 지형도 새로운 정치 문화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뭐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정치 개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 뭐 정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예.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명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이죠. 이건 뭐 2년 지난 다음에 선거고 그리고 워낙 지금 뭐 헤매고 있으니까 개선할 여지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따지면 아마 검찰 공화국 심판 이것도 있을 테고 아마 김건희 심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요 세 가지 키워드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막 쌓인 게 그저 어제 선거 날만 돌아와라 뭐 이런 심정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심판 생각합니다. 대 개혁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여당 얘기 먼저 하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의정 보고서 보면 대부분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는 참 견물생심인데 예. 이게 지금 아무래도 지금 좀 전에 김진애 의원님께서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뚜렷한 성과를 가지고 이번 4월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뭐 정권 심판이라고 그러지만은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뭘 협조하고 도와주고 난 이후에 일방 통행식 독단과 전횡을 행사한 국정 운영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된다. 그럼 맞는데 네. 별로 도와준 게 없기 때문에 정권 심판하는 말이 좀 약간은 어설플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려고 한 게 있으셨던가요 윤석열 정부에? 예, 그렇지만 하려고 한 게 없으니까는 네. 그러니까 저 민주당 네. 주도로 한 것만 다 거부권을 행사하셨죠. 우리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4월 총선을 치르는 이제 네.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4월 총선에 뭐 우리 간판으로 내세우는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 총선을 지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대략 국민들 지역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상당히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사진 같이 네. 찍으셨어요?
저는 안 찍었습니다. 그거 봐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의원들이 있다. 또 그런 지역위원장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니 제가 좀 예. 그걸 평을 하자 그러면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오버랩이 되는데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를 앞에 내세우질 못하니까 지금 한 달 좀 못 나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김건희 특검을 맡기는 것도 분명히 막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근데 이제 두 분이 굉장히 그 독특한 점이 있는데 어떤 거죠? 일단 돋보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사진 찍히는 거 또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거를 내보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거 두 개가 다 이미지에 굉장히 이제 많이 좀 경도가 돼 있죠. 그런데 두 분이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게 있을까요 또? 한동훈 위원장은 실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정확하게 실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실세가 아니라는 거. 저는 뭐냐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당내에서의 그 비대위의 구성도 그렇고 비대위 인선하는 부분도 그렇고 공천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사방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팔도 유람하듯이 다니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른바 정책 아젠다나 선거 아젠다를 내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무슨 뭐 유럽만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사진만 찍고 이러는 이유가 그게 실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세가 아니라는 뜻은 뭐냐? 그만큼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는 거죠. 실세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없다. 그래서 이런 허세 정치는 결코 그 국힘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자칫하다가는 김건희 특검에다 왜냐하면 저희가 솔직히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나온다고 그랬을 때 좀 걱정했더랬어요. 불안했습니까? 왜냐하면 불안하다기보다도 잘할까 봐. 잘할까 봐. 왜냐하면 처음에 잘하면은 굉장히 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건희 특검 근데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라는 얘기 들고 나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안심을 푹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기조로 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세입니다. 허세라고 지금. 그러니까 사진 안 찍으십니다. 김진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성재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떤 경우든 김진애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하늘이 뚝짝 놔도 좋은 이야기 1%도 안 하실 분이 저분인데 오늘도 뭐 여실없이 뭐 그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분명히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중국 순회 순방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정세에 걸맞는 그런 워딩과 메시지가 그렇게 쭉 나오면서 때로는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놀랄 정도로 정치인 학습 효과가 정말 빠른 분이구나. 잘하고 있다 보시군요. 참석자들이 잘 안 보이면은 그냥 의자 위에 올라가서라도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어느 구사가 이런 자체가 이제 쿨하죠. 막 군대들기가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막 그런 상당한 신선함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또박또박 이제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런 국민적 평가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그걸 피하려 하지 않고 그걸 안으면서 또 헤쳐나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그나마 4월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많은 우리 국민의 희망 선수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걸 보면은 최근에 고위 당정 협의회를 하셨어요. 처음으로 하셨어요. 맞습니다. 1월 달에 들어와서.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김건희 특검법이나 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를 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의하셨습니까? 했더니 한다는 말이 그런 거 고위당정 협의회에서는 그런 거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다. 아니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면은 고위당정 회의를 왜 합니까? 그건 뭐냐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국민이 관심 가지는 사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맨날 까치발이나 하고 의자 위에나 올라가고 꽃게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옴표 말씀하시는 네, 거죠? 꽃게 예. 그걸 예. 보고 우리들은 꽃게라고 꽃게라 얘기를 그럽니까? 합니다. 예. 근데 이름도 이렇게 잘 지어요.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꽃게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꽃게 아니면 집게발 아니면 꽃게 아니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손가락 두 개. 그러니까 예. 이런 게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뭐냐면 솔직히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에도 좋은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도 서로 간에 우리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당에 바라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대통령은 좀 책임을 져라. 그 다음에 그야말로 내로남불 하지 마라. 네. 더군다나 법조인 출신들 아니냐.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니냐. 그럼 그거는 좀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거기다 2인자라고 하는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까지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 하던 사람 이렇게 했으면은 적어도 거기에 대한 기대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너무 배반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 실망감이 국민의힘 굉장히 크죠.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뭐 그렇게 나를 세워 비난하고 또 뭐 연초에 또 불행한 일을 겪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 이전부터 작년 연말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비판보다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국민과 권력 앞에 우리 자신들이 오만한 태도는 없었는지 또 집권당이 국정 운영에 뭐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었는지 저는 또 김성태 여의도 정치를 위원님의 김성태 위원님의 그 말씀은 제가 믿습니다. 만약 네. 김성태 위원님도 아픔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데 여의도 정치를 뭐 실종시킨 집권당의 또 뭐 그런 책임도 결국은 우리가 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자, 때문에 예. 무한정하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고 우리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요거 하나만 정리를 하죠. 예. 그러면 결국 이제 김건희 특검법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꺼내야 된다. 뭐 꺼낼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김진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문재인 정권 때 수사 뭐 많이 했지 않느냐 이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최선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도 뭐 원내대표를 네. 냈습니다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특검을 만들어내면서 특검 법안을 성안하면서 어떤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성안하고 이걸 또 단독으로 또 국회에서 통과 처리시키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았어요. MB도 뭐 이게 특검을 수용하고 다 네. 했지 않습니까? 강남에 이제 그 개포동 집 네. 문제 이런 걸로 그런 것도 다 집권당이 수용해서 여야 가능한 합의로 했다 이 그럼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다수 의석을 점한 그런 거대 제1야당이 과연 뭐 아무리 특검이 필요하더라도 그 특검처럼 중요한 과정과 절차가 뭐 없는데 이걸 이제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루어놓고 이걸 또 패스트 트랙 태워서 절묘하게 총선 딱 시간이 그렇다는 거죠.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걸 대통령이 이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걸 이제 뭐 한 90일 동안 총선까지 끊임없이 이걸로 가지고 딱 물고 늘어지면은 이번 4월 총선 끝장이 난다는 그런 민주당식의 고도의 정치 기술자들의 계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뭐 우리가 뭐 또 진작에 일찍 읽고 대응을 제대로 했으면은 뭐 이런 결과까지 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우리가 그렇다. 고쳐가 어려웠죠. 근데 제가 한마디만 정리해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에 좀 근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계속 허언과 거짓말을 하는데 이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 중에 아니 김건희 최근에 나온 자료가 23억 예. 김건희 개인이 13억 9천 그다음에 어머님 최은순 씨가 9억 이거에도 23억에 대해서 이런 수익을 얻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그건 문재인 정권 검찰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까? 그 2022년 12월에 검찰이 법원에 낸 자료거든요. 재판에 낸 자료인데 예. 그거를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문재인 정권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문재인 정권 때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부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바로 그런 거짓말이 나와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거는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 왜 이런 걸 사실 호도를 김진애 합니까? 위원장님 그 문제는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 사실은 사건이 틀렸잖아요. 팩트가 틀렸잖아요. 이 사건이 15년 전인 네. 2009년도였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사실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겁니다. 사실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완전히 법무장관 입에서 문재인 거짓말이 붙었어요. 정부의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이걸 수사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 옛날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3억이라는 그 그건 내용이 이미 국민들이 있었는데 판단을 다 하고 그걸 계십니다. 검찰이 알겠습니다. 탈탈 털고 수사를 다 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지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뭐 그 다시 한번 이야기예요. 지켜보기로 하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2차 도이치 모터스에 대해서는 예, 아직 예. 공소시효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긴 한데 김진애 의원님, 네. 민주당 지지율은 그렇게 올라가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는 아니 얘기가 최근에 많습니다. 갤럽이나 MBS 보면은 뭐 상당히 정권 심판론이 높아져서 네. 올라가는데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예. 민주당 지지율이 높지 않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야당에 대한 그 지지율이 이런 정도로 높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하. 보통은 25에서 30 정도 사이였는데 네. 지금 35에서 40까지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언론이 하는 거짓말이고요.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령 이번에 이재명 암살 시도 이후에도 이게 확 오르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여권에서 하는 언론 플레이가 맥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축소시키고 자꾸 이러는 게 맥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예. 지금 이제 모든 게임이 아직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공천이 끝나고 네. 그다음에 양쪽에 정책이 나오고 선거가 됐을 때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정권 심판과 김건희 특검 거부에 대해서 기대지는 않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동의합니다. 그 부분 민주당도 지금 정권 심판론하고 김건희 특검법 얘기만 하지만 다른 건 좀 없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대한민국 국회에서 네. 야당에게 저는 뭐 170석에 넘는 그런 거대 의석을 만들어주기는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것도 또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런 지난 4년 동안 한마디로 국정을 갖다 가장 제1야당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걸 국정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국민이 부여했는데 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이루어졌는지 이 역시 이제 4월 총선에서 평가받고 심판받을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 이제 망각하고 계신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거기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까지 이렇게 묶어서 무한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이번에 심판으로 국민의 분노로 4월 총선 치르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땡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1야당 거대 야당의 입법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이 역시 국민들도 심판의 대상인 것이고 심판을 할 것이다. 거기에 굳굳하게 맞서 싸웠던 사람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지지율이나 또 우리 2030-40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나 우리 당 지지율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은 무려 38% 40%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 그런 즉 국민들이 특히 2030, 40 이런 계층들이 그렇게 양당의 뭐 프레임이나 양당의 어떤 기득권에 갇힌 그런 목소리에만 천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서로 저도 동의하고요. 민주당이나 우리나 서로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미래를 변화된 위해서. 한 모습을 가지는 보여야죠. 뭐냐면은 예. 제가 김성태 의원님하고 옛날에 토론을 많이 했는데 네. 이거 같은 거 반복하는 거 보면 자꾸 이제 새로운 좀 이슈를 꺼냈으면 좋겠는데 네. 지난 일주일 전에 네.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한 게 태어나면서 얘기한 게 저는 그게 사실은 이번 선거의 또 중요한 거 중에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른바 거죠?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종식하자. 예. 사실은 피습받고 거의 정말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마저도 그야말로 립 서비스만 했지 이런 걸 하지. 근데 지금 그런 걸 하나도 역할을 안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도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지금도 조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386, 586 이런 거 치워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증오와 혐오 아니면 뭡니까? 지금 오히려 그런 정신이 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는 이거 이번에 경찰 수사 문제 있다. 이거 검찰이 가져갔으니까 검찰 수사 제대로 해라. 증거도 제대로 확보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그 피 묻은 제가 한심한 게 그 피 묻은 샷을 겨우겨우 찾은 네. 것도 한심하지만 요새 언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피 묻은 거를 탈색을 해서 내보내거나 흑백으로 내보내요. 네. 이렇게 축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막는 거에는 여야 가득법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느냐. 그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메시지 못 내놓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얘기 좀. 예. 이재명 대표 피습 건은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네. 거기에 만일 정치적 배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어떻게 신상 공개도 못하고 8쪽에 변명문도 발표 못하고 경찰이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네. 그 경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를 통해 가지고 경찰이 절대적인 수사의 그런 신뢰성 그리고 우리 경찰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큰 힘을 실은 게 바로 민주당이고 네. 저는 그런 경찰 앞으로도 이 수사를 조금이라도 은폐하고 또 국민적 의혹을 유지하는 그런 수사의 결과를 가면 경찰 간판 내려야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김성태 의원님.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세상이 다 변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노동운동 한 20여 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민주화 그리고 노동운동가들이 한동안 또 우리 세상을 또 바로잡고 민주화를 위해서 또 호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런 운동권 정치의 때묻은 이제 간섭들과 그런 낡은 수단과 방식은 이제 깨끗한 세제로 씻어내고 이제 새롭게 국민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치가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여전히 민주당은 그냥 그 586 방식의 낡은 운동권 정치를 가지고 또 진영 팬덤으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역사적 사건도 만들어지고 이걸 청산해야 되는 거죠. 아니 저는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새 팬덤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맨날 팬클럽 찾아다니고 예.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무슨 아니 팬덤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는 진작에 말이에요. 아니요. 그리고 저는 운동권 세대지만 운동권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저는 운동권만큼 그래도 한 시대에 세상에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거 저는 고마워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제가 김성태 의원님께 항상 저기를 하는 건 그래도 노동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 한쪽에는 따뜻한 가슴이 있다. 이런 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 항상 남을 단죄하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마움을 몰라요. 군사 정치. 그거는 우리 같이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네. 그런 걸 바꿔나가야 됩니다. 김성태 의원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예. 군사 정권의 그 몰제각한 정치적 행위를 갖다 이걸 단죄를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회를 척결하고 검증실명제를 YS. 그 혁명적인 YS 죠. 상황을 예. YS가 했단 말이에요. 예. 이 YS도 민주주의를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쫓아갔던 분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운동권 그 시대 정신에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민주를 알겠습니다.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 존중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니다 이거죠. 이걸 위해서 서로 바꿔나가는 제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의원이자 지금도 소속인데요. 제가 운동권입니까? 저는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탑 프로페셔널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계획 그런데 왜 전문가예요. 자꾸 운동권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진애 그렇게 낙인 위원님이- 찍지 말라 이거예요. 김진애 의원님이 왜 그렇다는 게 낙인을 아니고 찍으십니까? 김진애 의원님이 그렇다는 게 저쪽에 아니고 검찰공화국에 기득권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주도권 세력들이 자꾸
자꾸 낡은 알겠습니다. 그런 아니 이재명 운동권 정치에 대표가 함몰돼 있다면 운동권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알겠습니다. 변화를 못 거든. 그러니까 자, 요건 뭐 서로 저 주장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김 의원님 예. 이것만 한번 봅시다. 우리도 팬덤 정치로서 쉽게 말하면 친박, 진박 간별사들이 설치될 때 그 정치에 얼마나 밉상스러웠으니까 국민들이 총선에서 어떤 심판을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개딸의 시대가 이렇게 팬덤을 이끌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 이거 방치하면은 낭패 봅니다. 지금도 말하시면서 계속해서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시는 일만 하고 있어. 나는 정오 혐오 조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예, 끝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기예요. 그러니까 국힘의 기본적인 게 언론 플레이, 그다음 권력에 의한, 그다음에 한쪽의 악마화, 그다음에 증오와 혐오의 선동, 그다음에 돈으로 조장하는 거 지금 요새 그래서 여러 가지 선심 정책 나오듯이 그런 거에서 벗어나셔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만약 국힘이 정말 총선에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의 구국의 심정으로 이번 총선에 네. 모든 국민이 그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예. 김성태 의원님 말씀 듣고 이제 존경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가 진영 논리에 휩쓸려서 결론은 팬덤이라는 그 이상한 정치 문화가 이제 들었었지 않습니까? 이 이상한 정치 문화는 결국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양당이 서로 그 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번 4월 총선을 기점으로 우리는 공정한 그런 정책 경쟁과 또 대한민국의 알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비전 경쟁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자, 김진애 전 의원이 언급한 정당 지지도 정권 심판 여론조사 있었습니다. 갤럽이 자체 조사로 9일하고 11일까지 무산 전화 면접 조사로 했던 내용이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 출범 기대감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말씀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2월 26일부터 27일 무선 자동 응답 조사로 진행한 겁니다. 모든 여론조사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열띤 토론이 됐는데 이거 끝이에요. 예, 시간이 다 제3 됐어요. 어쩌고 하는 거 얘기해야 제3 되는데. 정당을 두 분이 국민의힘 한마디만 할게요. 민주당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한마디만 같습니다. 할게요. 우리 그거나마 동의할 거예요. 그건 망할 거예요. 그죠? 아유,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개인 의견으로 하고. 자, 두 분. 그거 아마 우리 둘이서 하면 그거는 굉장히 의견이 같을 거예요. 다음에는 그 주제로 좀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3시대. 자, 김성태 전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